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내일이면 시행된 지 1년째가 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인데요. 정부에서 보조금 차별 지급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해소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춰보자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단통법 1년, 명과 암을 짚어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수도권 소식 역시 내일 기념일입니다. 10월 1일 복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청계천 이야기인데요. 지난 2005년 첫 복원 이후 10년 동안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은 1억 9,144만 명. 놀랍죠? 자, 외국인 단체 방문객 수만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명실공히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인공적인 요소가 강해서 미완의 복원이다라는 평가도 여전히 나옵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영국 가수 필 콜린스의 선 굵은 노래 준비했습니다. Against All Odds.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흔히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보완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단통법 주무부처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내일이면은 단통법 시행 1주년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예, 그 무엇보다도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화되고 이용자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돼서 유통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그 거품이었던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대폭 감소해서 평균 가입 요금이 낮아지고 또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그런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또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로 변화해가고 있고 또 그 지원금 대신에 20% 요금 할인을 선택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급 제품이 조금씩 활성화도 돼가고 있습니다. 예. 또 단말기 출고가도 점차 인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그 프리미엄 폰 못지않은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진 중저가 단말기들이 출시가 돼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좀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을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는 좀 달성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 단통법 기본 취지를 또 따져보면 사실 가계의 통신비를 좀 줄여보자, 이런 목표가 있는데 가계 통신비 절감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뭐 물론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그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그 최신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종전과는 달리 그 중저가 요금제라든지 또는 중저가 단말기에도 이제는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예. 또 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또 지원금을 대신하는 20% 요금 할인제가 확대되면서 또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혜택이 그 모든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데이터 사용량은 계속 또 증가하고 상당 소비자들이 이제 3G에서 LTE 요금제로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통신비가 그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 그 이전보다 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가계통신비 총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들어주셨는데 그 단말기 출고 가격 자체의 변화는 아까 인하가 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인하가 좀 많이 됐습니까? 그 이제 같은 계열의 단말기 신제품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능은 계속 지금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늘
불평이 있었던 부분이 그 국내 출고가가 해외 출고가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국내 최초 출고가가 해외 최초 출고가보다 낮아지기도 하는 등 그 해외와의 그 출고가 격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성능이 좋은 다양한 중저가 폰들이 출시가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혜택을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보조금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조금 수준은 얼마 정도죠? 지금은 지원금 상한액이 33만 원입니다. 예. 그렇죠. 자, 단통법 시행 이후에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좀 총량이 줄면서 애초에 보조금 혜택이 적었던 애플의 아이폰은 급성장했다. 이런 국내 제조사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인 이제 지원금 총액이 줄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 상한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지금 상위인 5개 모델의 평균 지원 금액은 그 상한액보다 훨씬 좀 낮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지원금 상한액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그 과도한 지원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고가요금제로 연결이 되고 이름 처음에 단말기를 살 때는 싸게 사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약정 기간 2년 동안의 요금을 다 합쳐보면은 그렇죠. 오히려 전체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애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새로운 아이폰 6나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여전히 불법 보조금을 받아서 휴대전화를 싸게 사는 사람도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법만 지키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 단말기통법 시행 이후에 시장이 이제 안정화됐습니다만은 일부에서 그 뭐 페이백 등의 형태로 불법 지원금이 이제 음성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일부 지역이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그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그 유통 현장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고 있어서 뭐 점차 그런 현상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지원금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미국이 그 바로 지난 8월에 1위 사업자인 버라이존이 지원금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의 3위 사업자, 4위 사업자도 지원금을 이미 폐지하거나 올해 말에 이제 폐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점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계적 추세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국내 그 통신사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사실 그 국민들에게 보조금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전반적인 보급 향상에 기여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원금 자체를 좀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저가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야 되는 경우나 뭐 이런 보조금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3만 원 거기다가 또 그 대리점에서 판매점에서 추가를 줄 수 있는 15%를 추가를 하면 예. 그 지원금 그 상한액은 결코 낮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구나 이제 중저가 단말기의 경우에는 출고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그 보조금 지원금으로서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통법 시행된 이후에 중소 대리점이 30% 이상 폐업했다. 영업 중단까지 합치면 50%에 이른다. 이렇게 좀 관련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은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는지요? 그 이제 최근에 그 유통 구조가 투명화되고 변화되면서 그 직영점 수는 증가했지만 판매점 수는 정확한 집계는 힘들지만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매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중소유통점의 이제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 통신사들이 그 자율적으로 그 직영점에 비해서 중소유통점의 장려금을 부당하게 차등 지급하는 것을 하지 않는 등
그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상생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보다 더 그 효과적인 상생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대전화 구매할 때 그 보조금 지원 받거나 그리고 20% 통신요금 할인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이 할인율을 좀 높이는 건 어떻겠나 이런 또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그 요금 할인율 그 20%는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예.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한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입하려는 단말기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또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지원금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20% 요금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예. 그래서 약정 기간 동안 전체의 비용을 좀 꼼꼼히 비교하면서 혜택이 큰 쪽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좀 분리해서 공시하자. 분리공시제 도입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고려하고 있는지요? 분리공시는 원래 이제 처음에 그 도입을 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예. 그것이 도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우선은 하여간 현행 단말기 유통법이 제대로 안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우선 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사에서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꼈고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부족을 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통위에서 좀 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 방통위에서 유통점들과 함께 개인정보 지킴이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 국민들에게 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그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그 매년 그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동안에 스마트폰 해킹이나 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그 스마트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그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을 홍보를 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했는데요. 뭐 할 것은 앱 설치 전에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라든가 꼭 공식 앱 마켓에서만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융정보 등 뭐 중요 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면 안 되고 또 출처를 모르는 문자나 메일 속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께서 잘 지키시면 이런 해킹이나 스미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해킹 스미싱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서요. 이런 식으로 좀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또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 시장이 좀 위축되는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또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그 고민스럽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그 단말기유통법 이전에 저 이동통신 시장이 워낙 그 각 이동통신사들이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예. 너무나 과도한 그 보조금을 시장에다가 뿌리는 그런 행태의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선 그러한 것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힘들기 때문에 예. 우선 법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이고요. 지원금 상한제 같은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3년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3년이 지나면은 그 지원금 상한제도는 이제 일몰되도록 되어 있는 등 나름대로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회복이 되면 가능한 한 그런 제한은 좀 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시장도 규칙 자체가 교란되면 안 되니까요. 예.
자, 지금까지 단통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쌍문동에 사는 한남이라고 합니다. 외딸치에 아침잠이 많은 네가 잠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좋기도 하지만 또 네 꿈을 접었나 해서 슬퍼 걱정이야. 네 꿈을 꼭 이루길 바라는 엄마 마음 알지? 우리 딸 화이팅! 아자아자!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한남희 씨가 따님께 힘내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딸의 꿈을 응원하는 멋진 외침 아자아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따님께는 중국어 수강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사연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한남희 씨가 신청하신 노래,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듣고 가죠.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친구, 가족 누구나 좋습니다. 지금 당장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시면 됩니다. 힘내라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추첨해서 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떠나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로 가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김혜정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 하이서울 페스티벌 올해로 벌써 13년째 열리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2013년에 처음 시작된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매년 10월 도심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입니다. 예. 지난 2013년부터는요, 거리예술이라는 주제로 특화 발전시켜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보면은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초창기부터 참여에 좀 방점을 찍고 진행되어 온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이번 하이서울 페스티벌 전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올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거리 곳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축제 전반을 아우르는 올해의 슬로건은 길에서 놀자이고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해외 초청작 10개 작품을 포함해서 총 54개의 수준 높은 거리예술 공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밖에도 거리무용, 거리극, 그다음에 장소 이동형 공연, 공중공연,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세종대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막고요. 시민이 주인이 돼서 길거리에서 놀고 뛰고 춤추는 거리 난장하고 시민 퍼레이드도 펼쳐질 예정이랍니다. 네, 거리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들이 좀 중점을 이룰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자,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대가 되는데 이것만은 축제에서 놓쳐선 안 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개막작인 영국 와이어드 에어리얼 시어터의 세상이 뒤집히던 날입니다. 예. 이 공연은 2011년에 초연된 이후에 영국 등 유럽 각국의 축제에서 인기리에 공연은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첫 공연입니다. 네. 예,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사무실을 무대로 기후환경 변화가 가져올 예기치 못한 위태로운 상황을 표현한 작품으로 무대인 줄 알았던 스크린이 점점 수직으로 기울어지면서 아찔하고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장소는 어디서 열리나요? 예, 서울광장에서요. 예. 예, 그리고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제작한 폐막작도 놓칠 수 없는 기대작인데요. 네. 영자의 칠순잔치라고 합니다. 9m 대형 인형으로 제작된 영자는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인물로 광복부터 한국전쟁, 경제 성장 등 굴곡진 70년 역사의 흐름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 공연은 세종대로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문 공연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한 70세 된 여성 그 캐릭터 모형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눈에 확 띄던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민 참여를 더 늘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네. 점에서 그렇죠? 좀 올해 강화된 점을 살펴봐 주시죠. 예. 올해는 축제 기획 운영부터 시민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2013년에 2,158명, 지난해에는 7,786명이 참여했고 이어 올해도 8,900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축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10월 4일 세종대로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면서 펼쳐진 폐막 프로그램 끝장대로에 영국의 콜드 스트림 가드 군악대 그리고 마을 공동체 동아리 또 예술 전공 대학생 등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게 되고요. 예. 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자원 활동가인 길동이 350명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자원활동가의 이름이 길동인가요? 길동이군요. 예, 그렇군요. 이 세종대로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며 펼쳐지는 폐막 프로그램, 다양한 시민 참여의 폭을 늘렸다라는 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내일이 이제 축제가 시작이라서 사실 뭐 경황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축제 발전 방향, 향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예, 앞으로도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공연팀을 초청해서 거리예술축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리예술축제를 통해 서울 속 여러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네. 시민들에게는 축제의 전 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이 주인공인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또 연인과 함께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장에 오셔서 재미있는 거리 공연도 즐기시고 체험도 하시면서 행복한 10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떠나봤네요. 문화예술과 김혜정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계역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시민 건강열차가 7호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홍보실에 근무하는 문화홍보부장 박석승입니다. 지하철 7호선에 운행되는 시민건강열차는 시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균일을 위해서 손 씻기, 치매, 절주, 임산부 배려의 4가지 주제에 관련된 자료들도 꾸며진 건강열차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열차 안에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도 임산부인 걸 뻔히 알면서도 배려받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서서 갈 때가 많아서 몸이 안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임산부 배려석을 널리 홍보를 해주셔서 배려받을 수 있는 시민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다시 여기 화면에 헤드가 나오면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기억하셨던 숫자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시작해볼까요? 주변에서도 치매 때문에 아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신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우입니다. 저희 시민건강홍보관은 건강 문제들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만 그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시민 여러분께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치매 선별을 편하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민 건강열차라는 게 있네요. 이윤지 리포터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각종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민 건강열차를 직접 타보고 왔습니다. 7호선 도봉산역에서 온수 방향으로 출발하는 열차를 시작으로요. 8주 동안 하루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구간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사연 하나 도착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75번님,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YTN 라디오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왕 애청자입니다. 문자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YTN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이렇게 힘찬 문자를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하나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 소식이거든요. YTN 김학무 기자와 알아봅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시민들이 임진강 평화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축제인가요? 네, 경기도 파주 지역의 농어민과 환경단체 회원, 또 여성단체 회원 등이 어제 파주 임진강 평화누리에서 평화축제를 열었습니다. 네. 이번 축제는 물 좀 주소라는 부제로 진행됐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임진강 하류의 하천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겁니다. 참가자들이 2달 전부터 모금을 통해서 축제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우선 생명평화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네. 임진강이 멸종 위기에 있는 조류와 어류 등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곳이자 이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임진강이 이대로 평화롭게 흐르도록 하천 정비 사업을 멈추고 남북의 총뿌리도 거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제는 이 지역 농산물과 토종 씨앗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농부 한마당과 풍물패와 학생들의 퍼레이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임진강 하천 정비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에 대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임진강 하류인 거곡과 마정지구 사이 14km 구간을 정비하는 것인데요. 2019년까지 2,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인데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지역 환경과 농업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군요. 자, 그리고 요즘 텃밭 가꾸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텃밭 가꾸기 활동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농촌진흥청과 교육청 등이 일부 중학교를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정 내에 있는 작은 화단이나 밭에 채소와 여러 가지 꽃을 심고 가꾸는 겁니다. 약 10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텃밭 가꾸기 멘토로 참여해서 학생들과 텃밭을 함께 가꿉니다. 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채소가 자라고 또 꽃이 피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 텃밭을 찾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한 결과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성이 좋아지고 특히 선생님 또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과 또 함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신뢰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네. 학생들은 이런 활동이 수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기만 하다가 텃밭에서 자연을 배우고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게 맑은 정신으로 수업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학습 능력이 17%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수업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네, 이런 장점 때문에 교육청과 농진청이 이 프로그램을 더 확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아날로그가 있는 수요일, 오늘은 라디오를 통해 듣던 음악의 향수를 노래한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를 들으시면서 연휴 후유증이 없이 사뿐하게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